나 때는 마리아의 역습 5060 중년들의 무의식적 민폐 현상.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은퇴를 한 5060대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지? 나 때는 말이야 밤새워서라도 일을 했어. 사실 이 말에는 틀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그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외환위기, 구조조정, 장시간 노동까지 그 시대를 버텨낸 경험은 분명 자랑할 만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퇴직 이후 또는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그 경험이 때로는 좋은 조언이 아니라 불편한 잔소리로 들리는 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본인은 후배나 자녀를 위해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작이네 나 때는 말이야. 문제는 이것이 의도적인 민폐가 아니라 무의식적 민폐라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인간관계에도 꽤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왜 5060세대에게 나 때는 마리아가 많아질까? 은퇴 전후 시기에 사람에게는 심리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40년 가까이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사회적 역할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온 경험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경험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조언이 아니라 훈계처럼 들리면 세대 갈등이 생깁니다. 두 번째, 시대 변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5060세대는 한 방식으로 오래 살아온 세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5년만 지나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 문화, 직업 선택, 돈 버는 방식, 인간관계 방식, 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면 충돌이 생깁니다. 세 번째, 외로움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은퇴 이후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줄어든다.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이 있었고 집에서는 가장 역할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이야기를 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 때는 마리아 현상의 시작입니다. 사례 1, 동호회에서 시작되는 나 때는 말이야. 은퇴 후 골프나 등산 동호회에 들어간 분들이 많습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임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모임의 한 분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말이야. 내가 부장할 때는.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처음에는 다들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임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따로 이야기합니다. 또 그 이야기네. 문제는 그분이 전혀 나쁜 의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피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례 2, 자녀와의 대화가 어려워지는 이유. 은퇴 이후 많은 부모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식이 나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해.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자주 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너무 경쟁적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나 때는 말이야. 여기서 대화가 끊깁니다. 자녀가 듣고 싶은 말은 사실 간단합니다. 요즘 회사 힘들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네. 그런데 부모는 공감 대신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다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례 3, 은퇴 후 재취업에서 생기는 갈등. 요즘은 은퇴 후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세대가 섞인 조직입니다. 한 60대 직원이 스타트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의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회사 오래 못 갑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젊은 직원들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빠르게 실험하고 실패하는 문화인데
그분은 대기업 방식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팀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분은 좋은 의도로 말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은퇴 이후 더 중요한 능력. 은퇴 준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 건강, 취미. 하지만 사실 인간관계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 경험 자체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문제는 전달 방식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훨씬 좋아집니다. 1. 나 때는 말이야 대신 이렇게 말해보기.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조언처럼 들립니다. 2. 먼저 질문하기. 요즘 회사 분위기는 어때? 요즘은 일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지? 이렇게 질문하면 상대가 이야기할 공간이 생깁니다. 3. 공감 먼저. 조언보다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그 상황이면 힘들겠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훨씬 좋게 만듭니다.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아주 작은 말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벽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 이 말은 다리를 만드는 말입니다. 경험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5060세대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귀한 자산입니다. 문제는 경험이 아니라 사용 방식입니다. 은퇴 이후 삶은 과거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경험을 이야기할 때 훈계가 아니라 이야기처럼,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처럼 나누면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경험이 다르네요. 그리고 그 순간 나 때는 말이야는 민폐가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이 왜 생기고 왜 때로는 무의식적인 민폐로 받아들여지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런 현상은 개인 성격 문제일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일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꼰대 문화 정도로 생각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 관점에서 보면 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지적 변화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5060세대의 행동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동시에 스스로도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 중심으로 바뀐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사고방식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정보보다 기존 경험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 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사람이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을 더 강화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심리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직원이 야근 없이 일을 마치는 방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년 상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은 원래 고생해야 하는 거야. 이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더 옳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고집이라기보다 뇌가 효율적으로 판단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인간의 뇌는 수십 년 동안 쌓인 경험을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언이 많아지는 이유.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중년 이후 사람들에게 생산성 욕구주의 NERATIVITY가 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개념은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제시한 인간 발달 단계 이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릭슨에 따르면 인간은 중년기에 들어서면 이런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후배에게 조언하고 자녀에게 충고하고 사회 경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의도는 도움인데 전달 방식이 훈계처럼 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대가 다르면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만 8,090년대에는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것이 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무 중심 커리어, 이직 문화, 프리랜서 경제 같은 새로운 구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공 경험이 현재 환경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꼰대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같은 경험을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어른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꼰대로 보일까요? 이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적 유연성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러티입니다. 인지적 유연성이란 새로운 정보나 상황에 맞춰 생각을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정답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에 참고 사례처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된 사고방식.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안 된다. 유연한 사고방식. 내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를 수도 있겠다. 말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태도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자의 말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되는 변화. 뇌과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전두엽 프리프런털 코텍스 기능이 조금씩 변합니다. 전두엽은 판단, 의사결정, 새로운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단점만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점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 사람들은 상황 판단, 인간관계 이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흔히 결정지능 크리스털라이즈드 인텔러전스이라고 부릅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지만 삶을 해석하는 능력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의 조언이 여전히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은퇴 이후 더 중요한 태도. 결국 문제는 경험이 아니라 경험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이 바뀌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사회에 도움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경험을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인간관계를 넓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질문을 많이 합니다. 조언하기보다 공감합니다.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결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선배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이야기하는 경험은 훨씬 더 설득력이 생깁니다. 은퇴 이후 존중받는 어른이 되는 방법. 5060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세대입니다. 경제 성장, 사회 변화, 산업 발전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그 경험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지시하는 리더였다면 이제는 이야기를 나누는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지시형 리더는 말이 많지만 멘토형 어른은 질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후자에게 훨씬 더 많은 존중을 보냅니다. 결국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 뒤에 담긴 태도가 중요합니다. 과거를 증명하려는 말이 되면 사람들은 피하게 되고 경험을 나누는 이야기로 들리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은퇴 이후 삶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역할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권위로 사용하면 관계가 멀어지지만 지혜로 나누면 오히려 사람들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퇴 이후에도 주변에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점점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그 차이는 결국 아주 작은 말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